그날 밤 시어머니의 전화는 유난히 낮은 음성이었다. 서윤아, 오늘 저녁에 손님이 온다. 내가 직접 맞이해라. 전화는 짧았다. 설명도 이유도 없었다. 나는 잠시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천장 조명이 대리석 바닥에 번져 있었다. 완벽한 집, 완벽한 가구, 완벽한 결혼. 그러나 그 안에는 늘 보이지 않는 금이 하나 있었다. 남편 민재는 그날도 늦는다고 했다. 회의가 길어진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믿는 얼굴은 연습하면 꽤 잘 만들어진다. 저녁 8시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다. 검은 코트, 빛을 머금은 듯한 피부, 무표정인데도 어딘가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눈. 안녕하세요. 박지안입니다. 그녀는 내 이름을 먼저 알고 있었다. 어머니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나는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다. 식탁 위에는 은빛 식기가 정렬돼 있었다. 와인 잔에 붉은 액체가 천천히 벽을 타고 내려왔다. 지아는 시어머니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여.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지안 씨는 우리 집과 오래 알고 지낸 사이다. 오래. 나는 처음 듣는 말이었다. 민재가 도착한 건 식사가 절반쯤 지나서였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오다 지안을 보는 순간 아주 미세하게 멈췄다. 아주 잠깐. 그러나 나는 보았다. 그 짧은 공백을. 오랜만이네요. 지안의 말은 부드러웠다. 오랜만? 나는 포크를 내려놓았다. 그날 밤 민재는 내 눈을 피했다. 침실은 넓었다. 그러나 공기는 이상하게 좁았다. 나는 물었다. 당신 저 여자 알아?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어릴 때 잠깐.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기엔 너무 짧은 단어였다. 그날 이후 지아는 자주 집에 드나들었다. 시어머니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사업상 도움을 줄 사람이다. 사업. 그러나 그들의 대화는 사업보다 더 오래, 더 깊게 이어졌다. 나는 점점 집안에서 손님이 되어갔다. 어느 날 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정전이 됐다. 집안이 어둠에 잠겼다. 나는 촛불을 찾으러 복도로 나왔다. 그때 서재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그리고 낮게 억눌린 숨. 나는 멈췄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 빛 사이로 보인 것은 엉켜있는 그림자였다. 직접적인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충분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설명보다 가까웠다. 지안의 손이 책상 위를 짚고 있었고 민재의 숨이 그녀의 귀 가까이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 장면을 오래 보지 않았다. 볼 필요도 없었다. 어둠은 많은 것을 감춰주지만 감정까지 감춰주지는 못한다. 그날 밤 나는 침실에서 혼자 누워 있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가 규칙적이었다. 이상하게도 분노는 없었다. 대신 이상한 감각이 밀려왔다.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 그리고 그 틈으로 들어오는 낯선 공기.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 결혼은 언제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을까?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나를 불렀다. 서윤아, 넌 이 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지키는 것, 체면, 그리고 침묵이다. 침묵. 그 단어가 이상하게 뜨거웠다.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는 규칙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규칙을 모른 채 들어온 사람이었다. 그날 밤, 지안이 나를 따로 불렀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원이었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 행복하세요? 질문은 단순했지만 대답은 어려웠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한 발 다가왔다. 당신은 이 집에 너무 조용히 있어요. 그 말은 칭찬이 아니었다. 경고였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거울을 오래 봤다. 내 눈이 낯설었다. 얌전한 며느리, 단정한 아내, 말 없는 사람. 그러나 그 안에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지안의 시선이 떠올랐다. 그녀의 숨이 서재의 어둠을 흔들던 순간 이상하게도 그 장면은 배신보다 질투에 가까웠다. 나는 그 감정을 인정하는데 오래 걸렸다. 며칠 후 민재가 출장을 간다고 했다. 지아는 그날 저녁 또 집에 왔다. 어머니가 부르셨어요. 시어머니는 자리를 비웠다. 집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거실의 조명이 낮게 깔렸다. 와인잔에 빛이 흔들렸다. 지안이 말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는 되물었다. 뭘 말하죠? 그녀는 미소 지었다. 보고도 못 본 척하는 것. 그게 당신 방식인가요? 나는 숨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왔다. 우리는 너무 가까웠다. 그러나 닿지 않았다. 그 거리, 그 몇 센티미터가 이상하게도 가장 위험했다. 당신은 알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다. 처음부터 이 집이 당신 것이 아니라는 걸. 나는 그 말에 흔들렸다. 그녀의 손이 내 손등 위에 얹혔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나는 손을 빼지 않았다. 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바깥에서 바람이 세게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그녀의 향이 가까워졌다. 직접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공기가 변했다. 우리 사이에 흐르던 긴장은 설명할 수 없는 형태로 부풀어 올랐다. 그녀의 눈이 나를 묶었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선택당하는 기분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기분을 느꼈다.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무너지고 있는 건 내 결혼이 아니라 내가 아니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일부러 조용해졌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관찰하기 시작했다. 이 집의 공기는 말보다 표정이 먼저 움직였다. 시어머니는 늘 한 박자 늦게 웃었고 민재는 대답하기 전 1초를 비워두었다. 그리고 지아는 항상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리는 눈이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나를 서재로 불렀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서윤아. 그녀는 차를 따르며 말했다. 결혼은 사랑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집은 지켜야 할 게 많다. 민재 혼자서는 부족해. 부족하다. 그 단어가 묘하게 가벼웠다. 그래서 지안 씨인가요? 시어머니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우리 집안과 오래된 약속이 있다. 약속? 나는 그 말이 싫었다. 보이지 않는 계약서가 공기 중에 떠 있는 기분이었다. 당신은 자리다. 시어머니는 나를 똑바로 봤다. 지아는 힘이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자리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이 집의 며느리였다. 그러나 동시에 대체 가능한 사람이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생각이 떠올랐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민재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지안을 피하지 않았다. 식탁에서, 회의 명목으로, 정원에서 그들의 대화는 길었고 나는 점점 배경이 되어갔다. 그러나 이상한 건 지안의 시선은 가끔 나에게 더 오래 머물렀다. 마치 확인하듯. 어느 날 밤
나는 우연히 시어머니의 방문이 열려 있는 걸 보았다.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오갔다. 그 애가 눈치챘습니다. 민재의 목소리였다. 그래도 괜찮다. 시어머니, 결국 선택지는 하나뿐이니까. 선택지. 나는 문 뒤에서 멈췄다. 지안과의 계약은 끝까지 간다. 그 애는 우리 편이야. 우리 편? 그 말은 곧 나는 아니라는 뜻이었다. 며칠 후 지안이 나를 따로 불렀다. 이번엔 집이 아니라 외부의 작은 갤러리였다. 조용한 공간, 벽에는 추상화가 걸려 있었다. 형태가 분명하지 않은 그림. 지안이 말했다. 이 그림 뭐로 보여요? 나는 잠시 바라봤다. 부서지는 유리 같아요. 그녀는 웃었다. 난 새로 열리는 문 같던데. 같은 그림. 다른 해석? 우리는 잠시 나란히 섰다. 그녀의 어깨와 내 어깨 사이에는 아주 얇은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왜 날 미워하지 않죠? 그녀가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아직 확신이 없으니까. 그녀는 고개를 기울였다. 뭐에 대한 확신이죠? 당신이 적인지 아니면. 나는 말을 멈췄다. 그녀가 가까이 다가왔다. 숨이 닿을 듯한 거리. 그러나 여전히 닿지 않았다. 그 간격이 심장을 세게 두드렸다. 당신은 이 집에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래서 어머니는 당신을 두려워해요. 나는 웃었다. 저를요? 네. 침묵하는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으니까. 그날 돌아오는 길, 나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권력, 자리, 계약, 그리고 나를 시험하는 게임. 며칠 후 민재의 비밀 계좌 내역이 우연히 내 손에 들어왔다. 거액의 자금 이동, 수신인 박지한. 나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대신 머리가 맑아졌다. 그녀는 단순한 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집의 미래였다. 그리고 나는 과거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먼저 지안에게 전화를 걸었다. 만나죠. 짧은 침묵. 그리고 그녀의 대답. 기다리고 있었어요. 호텔 라운지. 은은한 조명. 유리창 너머 도시의 불빛. 우리는 마주 앉았다. 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게 계약인가요? 그녀는 눈을 내리깔았다. 어머니가 시작한 일이에요. 그럼 당신은? 선택받았죠. 그 말은 묘하게 쓸쓸했다. 나는 물었다. 민재를 사랑해요? 그녀는 잠시 생각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그 대답이 더 솔직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말했다. 그럼 우리 조건을 바꿔볼까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처음이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카드를 꺼냈다. 당신은 힘이 필요하고 어머니는 당신이 필요하고 민재는 둘 다 필요해요. 나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하지만 이 집에서 법적으로 유일한 사람은 나예요. 정적?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그녀의 손끝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다. 무슨 제안이죠? 나는 미소 지었다. 동맹. 그녀의 숨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적이 되기엔 당신이 아깝거든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흐르던 긴장은 다른 형태로 변했다. 경계에서 공모로.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재미있네요. 나는 확신했다. 이 게임은 이제 내가 규칙을 정한다. 동맹이라는 단어는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부터 이미 위험했다. 호텔 라운지의 조명은 낮았고 유리창에 비친 우리는 마치 다른 세계 사람들 같았다. 지안이 천천히 와인 잔을 돌렸다.
왜 저를 믿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믿는 게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죠.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솔직하네요. 당신도 마찬가지잖아요. 잠시 침묵. 도시의 불빛이 유리창에 흘러내렸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어머니는 민재를 밀어 올리려 해요. 회장 자리는 아직 멀지만 이사회 지분 싸움이 시작됐어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입으로 듣는 순간 그 무게는 더 현실이 됐다. 저는 투자자 측 연결고리예요. 그래서 계약이군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혼은 아니지만 결혼보다 강한 약속?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 집은 사랑을 믿지 않았다. 계약만 믿었다. 그럼 민재는요? 내 질문에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는 선택받는 걸 좋아해요. 어머니에게도 저에게도. 그럼 당신은? 지아는 나를 똑바로 봤다. 전 선택하는 쪽이에요. 그 말은 도전처럼 들렸다. 나는 웃었다. 그럼 이번엔 제가 선택하죠. 며칠 후 나는 일부러 아무 일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식탁에서 웃고 차를 따르고 시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안에서는 정확한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민재의 약점은 단순했다. 그는 인정받고 싶어 했다. 그리고 버림받는 걸 두려워했다. 어느 밤 민재가 술에 취해 돌아왔다. 넥타이는 느슨했고 눈빛은 흐려져 있었다. 서윤, 그가 내 이름을 부른 건 오랜만이었다. 나는 침대 끝에 앉아 있었다. 그가 다가왔다. 술 냄새와 함께 익숙한 체온이 스며들었다. 넌 날 믿지? 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대답 대신 손을 그의 가슴 위에 올렸다.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다. 두려움 때문일까? 욕망 때문일까? 당신은 나를 어디에 두고 있어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신 나를 끌어안았다. 그 포옹은 애정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를 밀어냈다. 나를 잃고 싶지 않다면 날 이용하지 마요. 그의 눈이 흔들렸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며칠 뒤 지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어머니가 움직여요. 나는 바로 이해했다. 이사회 모임, 지분 정리, 그리고 내 자리.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었다. 거울 속에 나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다. 회의실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 민재, 그리고 지안.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어머니, 저도 알아야겠어요. 공기가 멈췄다. 무엇을 말이니? 이 집의 미래. 시어머니의 눈이 차갑게 식었다. 내가 알 필요는 없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럼 법적으로 정리할까요?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서윤, 그게 무슨... 나는 말을 끊었다. 지분의 절반은 제 이름이에요. 정적? 지안의 시선이 내게 고정됐다. 시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감히... 저도 계약을 하죠.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 집을 지킬지 흔들지. 그 순간 나는 느꼈다. 공기의 방향이 바뀌는 걸. 회의가 끝난 뒤 지안이 나를 따라 나왔다. 복도는 조용했다. 생각보다 대단하네요. 나는 벽에 기대 섰다. 당신이 말했죠. 침묵하는 사람은 변한다고. 그녀가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는 다시 그 얇은 거리를 사이에 두고 멈췄다. 그녀의 숨결이 내 귀 근처에서 멈췄다. 왜 이렇게까지 하죠? 나는 솔직히 말했다. 처음엔 분노였어요. 지금은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흥미.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긴장은 더 이상 불안이 아니었다. 위험한 공감. 손끝이 스쳤다. 아주 잠깐. 그러나 그 짧은 접촉이 심장을 크게 울렸다. 우리는 동시에 손을 떼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러나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고 있었다. 그날 밤 시어머니는 민재에게 말했다. 그 애를 너무 키웠다. 나는 방문 너머에서 그 말을 들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이제 나는 키워진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 이사회 당일 아침 집안은 지나치게 고요했다. 폭풍 전의 정적처럼.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민재는 넥타이를 3번이나 고쳐맸다. 지아는 창가에 서 있었다. 햇빛이 그녀의 옆모습을 스쳤다. 흔들림은 없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우린 서로의 적이 아니라 같은 판 위의 플레이어였다. 회의실, 무거운 나무 테이블 위로 서류들이 정렬돼 있었다. 외부 이사들이 들어왔고 공기가 단단해졌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은 경영권 정리에 대한 최종 의결입니다. 민재의 이름이 언급됐다. 차기 대표 후보, 그리고 박지안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지안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잠시 멈춤. 법적, 재정적 안정성 확보. 그 말은 곧 내 존재였다. 나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 조건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시어머니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내가 무슨 권리로? 지분 48%, 위임장까지 합치면 과반입니다. 정적?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이제야 깨달은 듯했다. 내가 언제부터 움직였는지. 나는 천천히 말했다. 대표는 민재 씨가 하세요.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다. 대신 공동 의결권 체제로 갑니다. 재무감사권은 제게.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가 이 집을 흔들 셈이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야 지키는 겁니다. 지키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 표결은 짧았다. 결과는 가결. 민재는 대표가 됐다. 그러나 단독 권력은 아니었다. 시어머니는 이사회에서 물러났다. 명예직으로 남았지만 실권은 사라졌다. 지아는 전략 책임자가 됐다. 그리고 나는 이 집의 법적, 재정적 중심이 됐다. 회의가 끝난 뒤 민재가 나를 붙잡았다. 왜 이런 선택을 했어?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당신이 무너지면 이 집도 무너지니까. 그는 한 발 다가왔다. 그럼 우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이제 계약이죠. 그 말은 잔인했지만 사실이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존중이 비쳤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밤, 정원, 지안이 서 있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끝났네요. 나는 그녀 옆에 섰다. 아직 시작이죠. 잠시 침묵. 후회 없어요? 그녀의 질문. 나는 솔직하게 답했다. 있었어요. 처음엔. 지금은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지금은 선택했으니까.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얇았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그러나 닿지 않는 그 간격이 묘하게 따뜻했다. 그녀가 낮게 말했다.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어요. 당신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란 걸. 나는 웃었다. 당신도요.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었다. 순간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짧은 접촉. 길지 않았다. 그러나 충분했다. 그것은 욕망의 확인이 아니라 동등함의 확인이었다. 우리는 서로를 이용했고, 서로를 흔들었고, 결국 서로를 인정했다. 몇 달 후, 집은 겉으로 변한 게 없었다. 그러나 공기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조용해졌고, 민재는 더 이상 나를 지나치지 않았다. 지아는 일에 집중했고, 나는 모든 흐름을 조율했다. 사람들은 말했다. 서윤 씨가 이 집을 살렸다고. 나는 웃었다. 사실은 이 집이 나를 깨웠을 뿐이다. 어느 날 밤, 거울 앞에 섰다. 그 안에 나는 더 이상 조용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알고 있었다. 권력은 빼앗는 게 아니라 선언하는 것임을. 그리고 사랑은 선택 이후에야 비로소 시작된다는 걸. 휴대전화에 메시지가 떴다. 지안 내일 전략 보고 같이 준비할까요? 나는 짧게 답했다. 좋아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며 미소가 번졌다.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던 날처럼. 그러나 지금의 나는 다르다. 나는 더 이상 자리가 아니다. 힘도 아니다. 나는 결정하는 사람이다.